자, 지금 이제 대가 얘기했고, 자, 4번 가서 오른쪽에, 자, 거래 가격의 배분이에요. 자, 거래 가격 배분. 자, 거래 가격 배분은 여러분, 둘 이상의 재화 용역이 공급될 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누려면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둘 이상이에요. 자, 원칙 보세요. 계약의 개시 시점에 수행 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 용역에, 자, 뭘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여러분? 개별 판매 가격. 그렇죠? 예, 그래서 배부 기준이 개별 판매 가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뜻이고,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수행 의무에 배분합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거기 개별 판매 가격에서 화살표로 뽑은 세 가지 있죠, 여러분. 자, 원칙적으로 개별 판매 가격이 좀 더 세부적하면, 자, 첫 번째가 시장 평가 조정 접근법. 그러니까 실은 개별 판매 가격이 없을 때예요. 개별 판매 가격이라는 게 있으면 가는데, 이제 대타로, 자, 시장 평가 조정 접근법,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지불하려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자, 두 번째가 예상 원가에다 이윤을 가산한 접근법. 예상 원가에 적절한 이윤을 정한 것도 그 다음 순서로 쓸 수 있고, 세 번째가 잔여 접근법이죠. 총 거래 가격에서 관측 가능한, 즉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개별 판매 가격 금액이 있으면 걔를 뺀 나머지를 간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항상 먼저 쓰는 게 아니라 개별 판매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 독립적으로 거래를 할 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걸 모르거나 측정할 수 없을 때는 그 다음 순서로 1, 2, 3의 순서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두 번째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 거래 가격이 우리 변동 대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정해진 금액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 거기 옆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계약의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시 시점. 즉, 후속적으로 거래 가격이 변동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거래 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여러분. 개시점과 같은 개념으로 하고, 개별 판매 가격이 사후적으로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초 계약의 개시 시점에 거래 가격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에 화살표를 쭉 내렸었죠. 다시 말하면 화살표가 너무 많아서 항상 화살표 잘 보시고요. 자, 뭐라고 되냐면 이행된 수행 후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 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가 포인트야. 여러분 다시 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달라지는 시점에 수익에서 반영할 거냐, 과거로 소급할 거냐 이런 뜻이었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거래 가격이 뭐 하는 기간이요? 변동되는 기간, 달라지는 시점에 수익 잡으라는 얘기야. 옛날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변동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자원한다. 이렇게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할인액은, 자, 할인액은, 자, 이게 변동 대가를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제시되는 게 할인, 매출 할인, 뭐, 애누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군요. 할인액은 모든 수행 의무와 관련됐다면 당연히 모든 수행 의무에 배려해서 배분하고, 일부 수행 의무에 관련됐으면 뭐요? 당연히 일부 수행 의무에 배분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예제 3번을 한번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가격 배분. 한국은 2001년 10월 1일 날 제품 A, B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정대가 10,000원과 변동대가 10,000원을 받기로 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수행 의무는 지금 두 개를 얘기하고 있네요. 수행 의무는 제품 A, 제품 B. 그리고 수행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 둘을 공급하다 보니까 대가는 받는데 대가는 하나가 아니라 고정대가로 받는 부분도 있고 변동대가로 받는 부분들이 있더래요. 자, 거래 가격이. 자, 제품 A는 계약과 동시에 고객에 이전하며, 자, 뭐라 여러분? 계약과 동시에 A에 대해서 뭘 인식하라고요? 수익을 인식하고 이런 얘기죠. A는 바로 수익 인식하고 이런 얘기고요. 제품 B는 내년도 X2년 1월 31일 날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제품 B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소리야. 그죠? 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 수행 의무 파악했죠? 그 다음에 전체 거래 가격을 변동대가, 고정대가 파악했죠? 그러면 얘를 뭐야? A에 얼마 배분하고 B에 얼마에 배분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죠? 뭘 찾으셔야 되는 거야? 개별 판매 가격을 찾아야겠지. 몇 대 몇으로 A, B로 배분시킬 거냐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계약 체결 시점에 이어서 세 번째 줄 가요. 제품 A와 제품 B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은 몇 대면? 5대 5래요.
반반씩 가네. 그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잠깐 제품 A에 대한 수익은 여기까지만 본 걸로 판단해서 여러분 A에 대해서 수익 인식할 금액 얼마? 2001년 기준으로 10,000원. 변동대가, 고정대가 5,000원, 변동대가 5,000원. 그리고 B에도 제품 B는 내년도 1월 말에 가서나 수익을 인식할 금액이 10,000원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판매 대가에 대한 이어서 봐요. 네 번째 줄에 판매 대가에 대한 판매에 따른 대가는 제품 B를 이전하는 시점에 전부 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대금을 받는데 그걸 그냥 20,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B를 이전하는 시점에서나 결제를 받는데요. 자, 이게 왜 이 문장을 줬냐, 여러분? 대금이 결제되는데 무조건적인 돈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왜냐면 무슨 봐봐요, 여러분. 돈 언제 받냐? 그러니까 이전은 언제 됐어요? 지금 A 같은 경우 이전은 언제 됐어? X1년 10월 1일 됐죠. 근데 돈 받을 권리는 언제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야? 제품 B를 이전하는 시점이니까 내년도 1월 31일 날 시점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는 수취 채권이고 돈 받을 권리만 있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야. 이건 조건부잖아. 제품 B를 이전할 때 돈 받는다니까 조건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때는 뭐를 잡는 거야? 계약자산. 그렇죠? 자, 다시 여러분 저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은 돈 받을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권리가 돈 받을 권리를 우리 뭐라고 용어를 부르기로 했었어요? 수취채권. 무조건적이나 조건이 딸려 있는 경우가 뭐라고요? 계약자산. 지금 저 문장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뜻을 준 거예요. 이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품 A에 대해서는 인도가 되었죠. 생각해봐. A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A는 10월 1일 날 인도가 되었죠. 그러면 얘는 수익 잡을 수 있죠. 그럼 상대 대변에 수익 잡고 차변에 뭐 잡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뭐가 돼요? 계약자산이지. 왜? 아직은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X1년 10월 1일 날에 잡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는 X2년 1월 31일 날 뭐로 바꿔야 된다? 수취채권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고. 자, 예수 좀 볼게요. 다시. X2년. 자, 5번째 줄로 다 바뀌었어요. 1월 10일 날 변동 대가는 12,000원으로 추정을 변경했대요. 막 작년도는 변동 대가가 아까 얼마 받기로 돼 있었냐면 10,000원. 근데 대가 변동이 12,000원이 돼 있죠? 변경된 날 현재 제품 A, B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은 6대 60%에 40%였대요. 여러분, 개별 판매 가격의 비율은 수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개별 판매 가격의 비율은 어느 시점 걸로 하게 되냐면 여러분, 계약의 개시 시점 걸 계속 쓰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작년도에 A, B에 대해서 변동 대가를 5,000원, 5,000원 수익으로 잡았거든, X1년도에. 그럼 X2년도에는 5,000원씩이 아니라 얼마로 바꾸라는 거야? 6,000원씩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5대5로 가야지 6대4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인식한 거 말고 A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수익이 얼마가 더 생겨야겠어요? 1,000원이 생겼죠. 자, 그 1,000원을 인식하는 시점이 X1년 10월 말로 소급을 해야 되느냐, X2년 1월 10일로 해야 되냐 문제죠? 언제로 해야 돼? 1월 10일로 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죠? 변동대가가 여러분 결정되는 시점, 변동대가가 정해지는 시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동대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인 X2년도에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X1년도에는 5,000원 변동대가 수익이고 X2년도에 따로 얼마를 더 잡느냐면 1,000원을 더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봐요. 제품 B는 2002년 1월 31일 날 고객이 이전됐고, 예상대로 고객이 이전됐고, 고정대가 10,000원, 변동대가 12,000원을 2002년 2월 6일 날 전액 현금으로 수령됐다. 여러분, 아까 수취채권으로 변동된 시점이 언제였냐면 X2년 1월 31일이었고 그 수취채권을 X2년 2월 6일 날 다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죠?
단 제품 A와 제품 B는 한 시점에서 이행한 수행 의무로, 자, 재화니까 한 시점에서 수행 의무로 고객에게 이전하면 의무가 이행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1번 볼까요? 2001년 제품 A와 관련된 인식할 수익은 얼마? 10,000원. 그렇지. 그럼 다시 부를게요. X1년도에는 10,000원의 수익이죠. X2년도에 제품 A 수익은 있어요, 없어요? 1,000원. 그렇지. 응. X2년도에 변동대가 때문에 1,000원이 내용이 생기죠. 근데 X1년도에는 예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X1년도에는 10,000원만 잡고 X2년도에 12,000원으로 변동대가가 달라졌으니까 그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금액 1,000원만큼을 X2년도 수익을 따로 잡아야겠죠?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 200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계약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얼마가 된다, 여러분? 10,000원. 그렇지. 계약자산은 10,000원. 그렇죠? 계약자산은. 아직은 수취채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2002년 1월 10일. 아까 1월 10일은 언제였냐면은 여러분 변동대가의 추정이 변동된 날이에요. 자, 변동대가 증가분은 계약 체결 시점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인 50대 50으로 배분한다. 맞죠, 여러분? 네, 그렇죠. 4번. 2002년 1월 10일 날 변동대가 증가분 중 제품 A에 배분된 금액은 제품 A의 수익 인식 시점이 2001년도므로 전기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야? 아니죠. 언제 가야 돼? 2002년도로 가야지. 그렇죠? 뭐 기본적인 문제야. 근데 이게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는 건 연습하는 거지 계산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 4번이 틀렸고요. 5번. 2002년도 제품 B와 관련돼서 인식할 수익은 얼마? 11,000원. 2002년도에 여러분 재화는 제품 B 같은 재화는 1월 말에 2000년 1월 말에 이전되었잖아요. 그 시점에 수익돼야 되니까 그건 뭐 11,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갑니다. 뭐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60페이지의 그 3번의 회계 처리를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 번은 읽어보세요. 앞에 다 했어.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번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죠? 네, 그거 보시고.